30초 안에 숨기를 열어주지 못하면 끝입니다! 태양그룹 오태성 회장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죠. 입사한 지 고작 사흘째인 계약직 남비서 민우는 망설임 없이 회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회장 재킷 안주머니에 은색 볼펜을 빼내 목 아래를 겨냥했죠. 미쳤어? 당장 멈춰. 한진수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시간 전. 강민우 씨,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한진수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8시 태양그룹 본사 47층 비서실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매일 실수투성이라는 지적만 받았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 임원 회의가 있어요. 회장님 직접 참석하시는 중요한 자리죠. 실수 한 번이면 계약 해지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최선으로는 부족해요. 완벽해야 해요. 한 실장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엔 왜 이런 애를 뽑았을까라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3개월만 버티자. 동생 학비만 모으면 되라고 되뇌었죠. 회의 준비물 체크리스트예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한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어요. 생수 12병 상온, 녹차 12잔 70도, 회의 자료 15부, 간식 오후 3시 제공. 간식은 뭐죠? 아, 그거요? 김상무님이 특별히 준비하신대요. 호텔에서 공수한 고급 과자래요. 오후 1시쯤 도착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우는 체크리스트를 받아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2시 50분. 택배 왔습니다. 다과실 문이 열리며 배달원이 고급스러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민우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포장을 뜯기 시작했죠. 고급스러운 금색 상자 안엔 프랑스식 과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진한 초콜릿, 알록달록한 마카롱,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쿠키까지. 예쁘네. 민우는 하나씩 접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2개 접시에 골고루 나눠 담아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상자를 버리려고 들어 올렸을 때 구석에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원재료명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땅콩 분말.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땅콩?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첫날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께 땅콩은 절대 안 돼. 그 중에서도 땅콩이 제일 위험해. 이건 극비사항이야. 민우는 재빨리 성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땅콩 분말이 들어있었죠. 큰일 날 뻔했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김상무를 찾아가야 했어요. 4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상무 사무실 앞에서 노크를 했죠. 들어오세요. 상무님, 비서실 강민우입니다. 아, 오후 간식 잘 받았어요? 그게, 죄송하지만 이 과자에 땅콩이 들어있어서요. 민우는 성분표를 보여줬습니다. 땅콩? 그게 왜? 회장님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드시면 안 됩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잠깐만요. 김상무는 급하게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주문한 과자요. 취소하고 다른 걸로 다시 보내주세요. 30분 안에 가능해요? 네,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은 김상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고마워요. 강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네요. 아닙니다. 확인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새로운 거 30분 안에 온대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우는 안도하며 다과실로 돌아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미리 확인하길 잘했어. 오후 1시 30분. 택배 왔습니다. 또다시 배달원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상자였어요. 민우는 서명을 하고 상자를 받았죠. 이번에도 꼼꼼히 성분표를 확인했습니다. 원재료명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아몬드 분말. 아몬드? 아몬드는 괜찮나? 민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선배가 말한 건 땅콩이었어요. 아몬드는 언급하지 않았죠. 땅콩만 아니면 되는 거겠지. 민우는 과자를 접시에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엔 생수, 녹차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준비 다 됐어? 한 실장이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과자도? 네, 3시에 내놓으면 됩니다. 좋아. 실수하지 마. 한 실장은 나갔고 민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자.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임원들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빛 머리의 노인이 느긋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태성, 태양그룹 회장. 일은 가까운 나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는 사냥꾼을 떠올리게 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임원들이 한꺼번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준비한 녹차를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오 회장 앞에 잔을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원들의 발표가 이어졌죠. 민우는 다과실에서 대기하며 3시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간식 시간입니다. 한 실장의 지시에 민우는 준비한 과자 접시를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갔죠. 하나씩 임원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회장 앞에 접시를 놓았어요. 회장님, 간식입니다. 수고했네. 오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다과실로 돌아왔어요. 이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오늘도 무사히 끝나는구나. 민우는 안도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5분. 큰일 났어. 빨리 와. 한 실장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회의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오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목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죠. 회장님, 회장님. 임원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몬드, 땅콩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몬드도 견과류였죠. 회장의 알레르기는 땅콩이 아니라 견과류 전체였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급차 불러. 임원들이 소리쳤지만 모두 패닉 상태라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벽에 걸린 구급함을 향해 달려갔어요. 구급함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도구가 없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과 가위만 집어들었죠.
그리고 쓰러진 오 회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한 실장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어요. 오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셔츠를 잡아뜯었습니다. 미쳤어? 당장 멈춰. 한 실장이 민우를 밀쳤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났어요. 비키세요. 숨길 못 열면 죽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 실장은 그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죠. 민우는 다시 오 회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손으로 목을 만지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윤상갑상막. 여기야. 하지만 관을 넣을 도구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급하게 주변을 훑었죠. 그때 오 회장의 재킷 안주머니에 은색 볼펜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볼펜을 뽑아 재빨리 분해했어요. 뚜껑과 잉크통을 빼고 빈 축만 남겼죠. 저놈 정말 미쳤어. 임원들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집어들고 알코올로 소독했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위 끝을 오 회장의 목에 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민우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위날이 피부를 눌렀고 스윽 소리와 함께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정확히 1cm. 붉은 피가 조금 나왔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볼펜 축을 상처에 대고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휘익.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혔던 숨길이 뚫린 거예요. 오 회장의 가슴이 크게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죠. 숨이 돌아왔습니다. 흑, 크흑. 거친 숨소리가 볼펜을 통해 나왔습니다. 살았어. 회장님이 살아나셨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살렸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후 3시 15분. 비키세요. 구급대원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숨길 절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송중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민우는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우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암원들을 확인하지 못해서 내가 회장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병원으로 이송하라. 무전기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서울중앙병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만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3년 전 그곳에서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태성 회장님 들어갑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에 의료진들이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회장님, 흉부외과 과장 정석훈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펄럭이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 3년 전과 똑같았어요. 숨길 절개.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정석훈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석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너,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우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마주쳤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정석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민우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정석훈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곧 그의 입가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먹잇감을 드디어 발견한 사냥꾼 같은 표정이었죠. 그는 민우를 향해 한 걸음 천천히 다가오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강민우, 세상 참 좁네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민우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고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정석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 과장님, 환자분 상태가 계속 불안정합니다. 빨리 처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석훈은 마치 방금 전까지 무언가를 잊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죠. 환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당연히 환자부터 봐야죠. 그는 시선을 오 회장에게로 돌렸고 전문가다운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박혀있는 은색 볼펜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가늘게 떠지면서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석훈은 구급대원을 향해 돌아서면서 전문적이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도 절개 위치가 상당히 정확한데요. 응급 상황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요. 대체 누가 이런 처치를 한 겁니까? 구급대원은 민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계신 비서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정석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묘하게 변하면서 그 속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비웃음이 섞인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강민우가요? 그냥 비서가 이런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 감히 환자의 목에 칼을 댔다는 건데 이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 아닙니까? 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입술이 창백하게 떨려왔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떨렸어요. 생명이 위급하다고 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석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한진수 실장이 그 말을 듣고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자격이 없다니? 강민우 씨, 당신 의사 아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푹 떨구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정석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정 과장님, 일단 환자분부터 중환자실로 빨리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석훈은 짜증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회장을 들것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갔어요. 정석훈이 민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바짝 다가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죠?
민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깊숙이 박혀 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잘 됐네요. 여기서는 절대로 또 사고 치지 마세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정석훈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차갑게 웃으면서 민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먹을 꽉 쥔 채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진수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민우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씨,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자격이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민우는 입술을 깨물면서 간신히 대답을 짜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면서 다그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한 실장이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으세요. 그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복도 저쪽 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어요. 민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으면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려버렸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봄, 이른 새벽 6시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의국은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 도착한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선배 의사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어요. 레지던트 2년차 강민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만큼은 긴장감 속에서도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배 레지던트 한 명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입이 왔네요. 어느 대학 출신이죠? 민우는 어깨를 쫙 펴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선배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오, 경북대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데요. 경쟁률이 얼마나 센데. 민우는 환하게 웃으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선배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충고를 해줬어요. 열심히 하는 건 여기서는 기본이고요. 밤을 새우는 것도 기본이에요. 정말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겁니다.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의욕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실력을 쌓기만 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우도 잘 알고 있었죠. 민우에게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력 있고 인정받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대구로 돌아가 아버지 같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민우의 아버지는 대구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철판에 깔려서 척추를 심하게 다쳤고 결국 장애 3급 판정을 받으셨죠. 제때 제대로 된 수술만 받았다면 충분히 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민우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은 기본이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의대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중앙병원의 레지던트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민우는 의국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레지던트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선배 의사가 복도에서 민우를 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강민우, 오늘 오후에 정석훈 과장님 수술에 보조로 들어가요. 준비 잘하고 있어요. 민우는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민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석훈 과장은 흉부외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의사였거든요. 수술실 안에서 정석훈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민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 맞죠? 오늘 처음 내 수술에 들어오는 거죠? 민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처음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석훈은 민우를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세요. 오늘 환자는 대동맥 박리증 진단을 받았어요. 집중해서 보고 많이 배워가세요. 민우는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네, 과장님. 마취된 환자가 수술대 위로 천천히 옮겨졌고 곧이어 긴장감 넘치는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정석훈의 손놀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중해서 지켜봤어요. 그의 동작은 정확하면서도 빨랐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깔끔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감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석훈이 수술 장갑을 벗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수고했어요, 강 레지던트. 오늘 집중력 좋았어요. 민우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석훈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수술실을 먼저 나갔습니다. 민우도 뒤따라 나오면서 온몸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민우는 정석훈 과장 밑에서 수술 보조를 정기적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중요한 수술에 참여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갔죠. 3개월 후 어느 저녁 선배 레지던트가 민우를 복도에서 붙잡으면서 귀띔을 해줬습니다. 강민우, 오늘 저녁에 흉부외과 회식 있어요. 정 과장님이 직접 쏜다고 하니까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민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병원 근처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에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선배 하나가 소주병을 들어 올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모두들 잔 들어요. 건배. 술잔들이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부딪혔습니다. 민우는 원래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조금만 입에 대고 얼른 내려놓았어요. 선배 한 명이 민우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놀려댔습니다. 강민우는 술도 약하네요. 의사가 술을 이렇게 못 마시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받아서요. 시간이 흘러 밤 9시쯤 되었을 때 정석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수술이 잡혀 있어서요. 선배들이 아쉬운 목소리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과장님, 벌써 가시게요? 한 잔만 더 하시죠. 정석훈이 손을 내저으면서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수술이 정말 중요한 케이스라서 일찍 자야 해요. 여러분끼리 즐겁게 마시세요. 그는 재킷을 걸치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회식은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민우는 너무 피곤해서 선배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우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내일도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민우의 귓가에 갑자기 요란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우, 나 김 선배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 아직 잠이 덜 깬 민우가 헷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선배님? 김 선배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응급수술이 들어왔어.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인데 흉부 손상이 엄청 심해. 빨리 와야 해. 민우는 잠이 확 깨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옷을 집어입고 병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반이라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응급실만큼은 아수라장처럼 소란스러웠어요. 민우가 헐떡이면서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때요? 김 선배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대동맥 파열이 의심돼. 빨리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물었습니다. 정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김 선배가 초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일단 우리끼리 수술 준비부터 하자. 민우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었고 마취된 환자가 수술실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석훈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좀 늦었네요. 하지만 민우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석훈의 얼굴이 유난히 붉었고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조금씩 휘청거렸습니다. 민우의 코 속으로 낯익은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분명히 알코올 냄새였어요. 민우는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석훈은 어제 저녁 9시에 중요한 수술 때문에 먼저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왜 술 냄새가 나는 걸까요? 김 선배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컨디션이 좀. 정석훈이 손을 휘저으면서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시작합시다. 정석훈은 손을 씻고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보조를 서면서 정석훈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정석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에 비해 동작이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의 가슴이 천천히 열렸고 예상대로 대동맥 파열이 확인됐습니다. 빠르게 처치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석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겸자줘요.
간호사가 재빨리 겸자를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석훈의 손이 크게 헛나가면서 겸자가 환자의 대동맥을 심하게 긁고 지나갔어요. 아! 순간 환자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김 선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정석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정석훈은 황급히 지혈을 시도했지만 손이 계속해서 떨려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 등골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환자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박수도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김 선배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신할까요? 정석훈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치라니까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30분이라는 긴 사투 끝에 간신히 지혈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양의 피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민우는 탈의실에서 피범벅이 된 수술복을 벗으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3일 후 아침 회진을 돌던 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의료진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응급수술 받으셨던 교통사고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술실에서 있었던 끔찍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판정됐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김 선배를 복도 구석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선배님, 잠깐만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 선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우는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응급수술 말인데요. 정 과장님께서 술을 드신 상태에서 수술하신 것 같았어요. 김 선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면서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우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날 술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손도 계속 떨리셨고 동작도 평소와 많이 달랐어요. 김 선배가 민우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강민우.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감히 선배 의사를 의심하는 거야? 레지던트 주제에? 민우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김 선배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건 교통사고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야. 수술 실수 같은 건 전혀 없었어. 민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김 선배가 민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면서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쓸데없는 말 했다간 너만 엄청 손해보게 될 거라고. 그는 민우의 어깨를 툭 치고는 화난 표정으로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피를 흘리던 환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긴 고민 끝에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적어서 봉투에 넣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과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 들어와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돌려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석훈이 책상 뒤에 앉아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민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민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제출했던 제보서였어요. 민우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썼습니다. 정석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우는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환자분이 잘못된 수술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석훈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된 수술? 내가 의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판단을 해?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떨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술을 드신 상태에서 수술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정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무섭게 변했습니다. 증거 있어? 민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술 냄새도 분명히 맡았고요. 정석훈이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물리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술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석훈 편이었으니까요. 정석훈이 차갑게 웃으면서 경고했습니다. 강민우, 너 지금 선배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서 정석훈이 민우의 말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환자는 교통사고 상처가 워낙 심해서 돌아가신 거야. 내 수술 실수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정석훈이 민우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너 계속 이러다가는 큰일 나. 지금이라도 제보 취소해. 민우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정석훈의 눈빛이 무섭게 차갑게 식어들면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두고 봐. 2주 후, 평범한 오후, 민우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민우를 불렀어요. 강민우 레지던트 맞으신가요?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한테 무슨 일이신데요? 경찰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민우는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절도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 보이면서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당신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우가 황급히 항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는데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자세히 조사받으시죠. 민우는 어쩔 수 없이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민우는 CCTV 영상을 보게 됐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히 민우가 의약품 보관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면서 추궁했습니다. 이게 당신 맞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우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저맞긴 한데 그냥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절도 같은 건 절대 안 했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의약품이 없어진 겁니까? 설명 좀 해보시죠. 민우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길게 이어졌어요. 겨우 풀려난 민우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도둑질했대. 의사가 마약을 훔친다는 게 말이나 돼?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민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개월 후,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민우가 담당하던 환자의 차트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우를 마지막으로 그 차트를 본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수술 중에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는데 잘못된 기구를 건넨 사람이 민우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자신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우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요즘 뭔가 이상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원래 좀 문제 있는 애였나 봐.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민우는 또다시 과장실로 급하게 호출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민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과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석훈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한 뒤 정석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아주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씌워졌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요? 정석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환자 의료 기록 조작.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야.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석훈이 서류를 꺼내 민우 앞에 던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교통사고 환자 기록 말이야. 내가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왔어. 민우가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정석훈이 냉소를 지으면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어. 내 컴퓨터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거든. 민우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당직도 아니었고 병원에 있지도 않았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불법으로 도용한 겁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도 없었어요. 정석훈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석훈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선언했습니다. 강민우, 이제 넌 완전히 끝났어. 2주 후, 민우는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엄숙한 회의실로 소환됐습니다. 길고 어두운 테이블 주위로 위원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민우가 외롭게 서 있었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 당신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명하시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례차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모든 증거들은 민우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했어요. 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CCTV에 찍힌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민우가 답했습니다. 그건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들어간 겁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의료 기록 조작은요? 민우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했어요. 위원장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민우는 고개를 떨구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시민은 무려 2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정석훈이 발언권을 얻어 일어섰어요. 정석훈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진심으로 배신당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강민우 레지던트를 정말 믿었고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탁 두드리면서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정석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는 저에게 음주 수술을 했다는 허위 사실로 제보를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환자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더 크게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 당신이 제시할 증거가 있습니까? 민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긴 침묵 뒤에 위원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강민우 레지던트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즉시 레지던트 과정에서 퇴출 조치하며 의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합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3개월 후 작고 허름한 원룸 안에서 민우는 낡은 탁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한 의사 면허 취소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는 그 서류를 바라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밤낮 없이 공부해서 어렵게 따낸 면허가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동생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나 이번 학기 등록금이. 민우는 최대한 밝은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형이 곧 보낼게. 동생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 괜찮아? 목소리가 많이 이상한데. 민우가 억지로 웃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민우는 고개를 푹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석훈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민우를 철저하게 함정에 빠뜨려서 입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였죠. 그리고 그는 성공했어요. 민우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서울중앙병원 복도. 민우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의 생생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뜨겁게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수술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정석훈이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 앞에 멈춰 서면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은 무사하실 거야. 내가 직접 수술했으니까 당연하지. 민우는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석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거 회장님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민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건데도 불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석훈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자격도 없는 놈이 남의 목에 칼을 댔으니 당연히 불법이지. 너무 당연한 거 아냐?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사실은 가짜 의사였다고 말이야.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석훈. 민우가 번개처럼 빠르게 정석훈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3년 전 그날 밤, 당신이 환자를 죽였잖아요. 음주 상태로 수술해서. 정석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손 당장 치워.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어. 민우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정석훈이 옷깃을 탁탁 털면서 차갑게 웃었어요. 강민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어. 넌 이미 3년 전에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면서 복도 저편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오후 5시 마이너스 중환자실 앞. 한진수 실장이 팔짱을 낀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민우를 보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강민우 씨. 민우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네.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당신 정체가 대체 뭡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어요. 3년 전까지는 이 병원에서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지던트? 그럼 의사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비서로? 민우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민우는 3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수술 목격, 환자 사망, 제보, 그리고 뒤따라온 끔찍한 함정들까지요. 실장은 말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실장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그 실력은?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레지던트 시절 배웠던 실력이었습니다. 실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무사하실 겁니다. 정 과장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요. 민우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그때 중환자실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실장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되고 잠깐만 면회 가능합니다. 실장이 서둘러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밖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5분 정도 지났을 때 실장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우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를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우는 긴장하면서 천천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오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목에는 하얀 붕대가 여러 겹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통해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약한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살린 사람이군요. 민우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 회장이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밀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겠소. 민우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 회장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당연한 일? 남의 목에 칼을 대는 게 당연한 일이요?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회장이 계속해서 물었어요. 당신 혹시 의사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 회장이 민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 속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군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 회장이 눈을 천천히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천천히 얘기를 들어봐야겠소. 오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보니 피곤한 것 같았어요. 민우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7시 병원 앞. 민우는 병원 정문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등록금 꼭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씨. 돌아보니 한진수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오늘 수고비입니다. 받으세요. 민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회장님께서 당신한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우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관심이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설명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를 제대로 갚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와서 직접 얘기 나눠보세요. 실장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민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가능성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석훈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면서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병원 회장 병실. 민우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탓인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한 민우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들어오시오. 오 회장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힘이 실려 있었어요.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목의 붕대는 그대로였지만 안색이 많이 좋아진 것이 한눈에 보였죠.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오 회장이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인 뒤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 회장이 민우를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봤어요. 그 시선은 마치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한 실장한테 당신 얘기를 들었소.
3년 전까지 이 병원 레지던트였다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사 면허가 없다고 했지? 민우는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취소됐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3년 전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수술을 목격한 일, 환자가 사망한 일, 용기를 내어 제보한 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끔찍한 함정들까지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한마디 말도 없이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병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시간의 흐름을 알려줬습니다. 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석훈 과장,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수술한 의사지?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회장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흥미롭군. 민우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사람의 거짓말은 눈빛에서 드러난다는 거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오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눈에는 거짓이 없소. 억울함과 분노만 가득할 뿐이지.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어봤소.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지. 민우는 놀라서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소.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내 회사를 만들었고 그 배신자보다 훨씬 더 성공했소. 오 회장이 민우를 돌아보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당신도 할 수 있겠소?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소?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면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와주신다니요? 오 회장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당신의 의사 면허 재심사를 추진하겠소. 내가 아는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억울한 부분을 파헤칠 거요.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정석훈이라는 자의 비리도 함께 조사하겠소. 3년 전 그 환자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말이요. 민우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오 회장을 바라봤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려는 겁니까? 오 회장이 목에 붕대를 가리키면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소. 그 은혜를 갚는 거요.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3년 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오 회장의 지시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층 빌딩, 법무법인 정도의 회의실에서 민우는 3명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석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씨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명백한 증거 조작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째, CCTV 타임스탬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강민우 씨가 찍혔다는 시간에 사실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증인이 나타났어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증인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당시 간호사였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분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째, 의료 기록 조작 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IP 추적 결과 강민우 씨 집이 아닌 병원 내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나왔어요.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거잖아요.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면서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변호인단을 꾸릴 테니까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민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이미 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한 개월 후 마이너스 병원 조사위원회, 서울중앙병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오 회장의 영향력 덕분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관들이 파견돼서 3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정석훈은 조사실로 소환됐습니다. 조사관 3명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차가운 표정으로 정석훈을 쳐다봤어요. 정석훈 과장님, 3년 전 교통사고 환자 응급수술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석훈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면서 물었어요. 그날 밤 수술 전에 음주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정석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곧 웃음을 지으면서 부인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강민우 레지던트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정 과장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저녁 9시 30분에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결제가 됐더군요. 정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곳 종업원 진술에 따르면 새벽 1시까지 술을 드셨다고 하던데요. 정석훈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동료가 제 카드를 빌려 쓴 겁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웃으면서 CCTV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룸살롱 CCTV에 정 과장님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데요. 정석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조사가 진행될수록 정석훈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년 전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음주 후 수술을 집도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발견됐어요. 특정 약품을 과다하게 처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죠. 병원 복도는 온통 이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정 과장이 결국 걸렸대. 역시 그랬구나. 난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강민우 레지던트가 억울했던 거네. 정석훈은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예전에 그를 존경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경멸과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면서 신음했습니다. 젠장,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고 증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마이너스 의사 면허 재심사위원회. 민우는 보건복지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재심사위원들이 길게 늘어앉아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씨의 의사 면허 취소권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민우 옆에 서서 차분하게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년 전 CCTV 조작 정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다음은 의료 기록 조작 시 사용된 IP 주소 추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석훈 과장의 음주 수술 정황을 입증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TV 영상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해갔어요.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우 씨는 결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민우 씨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제보를 했을 뿐이고 그 때문에 정석훈 과장의 치밀한 보복을 당한 겁니다. 위원장이 민우를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강민우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사의 첫 번째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의무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어 위원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심사 결과는 2주 후에 통보하겠습니다. 2주 후, 민우는 작은 원룸에서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보건복지부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재심사 결과. 민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철회하고 즉시 면허를 복원한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으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기쁨과 안도와 감사함이 뒤섞인 울음이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벗고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민우는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 응, 나야. 민우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야. 형이 다시 의사 됐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형? 응, 정말이야. 면허 복원됐어. 동생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형,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수고했어. 민우는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걱정하지 마. 형이 제대로 된 의사가 되어서 너 학비 걱정 없게 해줄게.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 후 마이너스 정석훈의 몰락. 서울중앙병원 대강당에는 수많은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병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흉부외과 정석훈 과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음주 수술, 리베이트 수수, 증거 조작 등 중대한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에 병원은 정석훈 과장을 즉시 해고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석훈은 대강당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동료 의사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지나쳤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정석훈은 텅 빈 대강당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3년 전 민우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3개월 후, 민우는 서울중앙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민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 정문을 통과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흉부외과 레지던트 복직 절차 밟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민우 선생님 맞으시죠? 인사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인사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민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환자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환자를 위해,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의사가 될 거야. 6개월 후, 민우는 다시 레지던트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하나둘씩 민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민우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회진 시간이 되자 민우는 담당 환자들을 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병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민우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약 잘 먹었어요. 민우가 차트를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병실을 나온 민우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민우는 레지던트 3년차가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실력을 쌓아온 덕분에 병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의사가 됐어요. 어느 날 민우는 과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흉부외과 과장이 민우를 보며 웃었어요.
강민우 레지던트 앉게.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네 요즘 평가가 아주 좋더군. 실력도 좋고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민우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다음 달에 중요한 학회가 있네. 자네가 우리 병원 대표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케이스 스터디가 아주 훌륭하더군. 이걸 학회에서 발표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 당일,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대 뒤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차올랐지만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서울중앙병원 강민우 레지던트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키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의사들이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강민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응급 상황에서의 기도 확보 술기입니다. 민우는 자신이 오 회장을 살렸던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집중해서 민우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올로 교수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기를 실제로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우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1년 전 응급 상황에서 직접 이 술기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우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의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회장 복도. 발표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던 민우는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정석훈이었어요. 1년 만에 본 정석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 잘 봤어.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석훈이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기더군. 완전히.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중요했을 뿐이죠. 정석훈은 고개를 떨구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해도 되나?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아니라 3년 전 돌아가신 환자분께 하세요. 민우는 정석훈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는 진짜로 끝난 거였습니다. 2년 후, 민우는 마침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식 전문의가 됐습니다. 서울중앙병원 강당에서 전문의 임명식이 열렸어요. 병원장이 민우에게 전문의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강민우 전문의. 민우는 두 손으로 증서를 받으면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객석에는 오태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식이 끝나고 민우는 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연히 와야지. 내 생명의 은인이 전문의가 되는 날인데. 민우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 회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뭘 할 건가? 민우가 눈빛을 반짝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대구? 왜?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산업재의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오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자네답니다. 오 회장이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게. 내가 대구에 새로 짓는 병원이 있네. 자네가 거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민우는 명함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은혜를 갚는다는 게 이런 거네. 자네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말이야. 민우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개월 후 마이너스 대구 희망병원 개원식. 대구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개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흰 가운을 입고 무대 위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희망병원 흉부외과 과장 강민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병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도 산업재해를 당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민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민우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민우는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민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 같은 분들을 도울게요. 어머니가 민우를 꼭 안아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민우는 부모님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1년 후, 희망병원은 대구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민우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민우는 진료실에서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성 환자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다 가슴을 다쳤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민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릴게요.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요. 진료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던 민우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원룸에서 의사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고 절망했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우는 가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의대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나 해냈어. 정말 좋은 의사가 됐어. 민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음 환자를 부르러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계속해서 환자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생명을 위해, 그리고 희망을 위해. 그것이 바로 강민우가 꿈꿔왔던 의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병원이 됐어요. 민우는 이제 병원장이 됐고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병원 옥상에서 대구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형, 나 오늘 의사국가 시험 합격했어.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형처럼 나도 좋은 의사가 될게. 민우는 눈물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환자들을 돕자. 전화를 끊고 민우는 다시 석양을 바라봤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해냈어요.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거야. 석양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의 미래처럼요. 강민우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버텨냈고 결국 자신의 꿈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민우처럼 옳은 일을 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봄날 같은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